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학정보 김쌤입니다. 오늘은요, 노베이스 스포츠 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3등급 이하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고민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1년 공부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1월부터요, 11월 수능까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알려드릴 거고요.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거는 노베이스 수포자 또는 3등급 이하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기 때문에 기초부터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1년 커리큘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일시정지 하셔서 참고하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도구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즉 2월 내로 끝내셔야 되고요. 개념 공부를 해야 될 기간이 가형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가형 학생, 나형 학생들 기한이 좀 다릅니다. 도구 준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개념 공부, 즉 수능 시험 범위를 공부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공부입니다. 중등 수학과 고1 과정을 공부하는 기간입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아실 텐데 절대로 수능 시험 범위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 범위 바로 공부하면 이해가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으로 시작할 거고요. 이 내용들을 알아야지 고등학교 수능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위한 도구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중등수학 고1 과정 필히 하셔야 되고요. 어떤 교재로 하면 좋으냐? 50일 수학 상하라는 교재가 있고요. 이 교재는 중등수학부터 고1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교재고요. 목차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50일 수학 상이라는 교재는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복소수는 수능에서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좋고요. 50일 수학 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수, 도형, 도형의 방정식인데 여러분들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험 치시면 삼각함수, 삼각비가 들어가는데 이 도형에 대한 내용, 즉 중등기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꼭 필히 공부하시면 너무 좋고요. 공부하시다 부족한 부분은 꼭 EBS 강의를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강의를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1 내용은요, 개념서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어떤 개념서든 좋고 교과서로도 충분합니다.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거나 심화 문제를 풀 게 아니에요. 도구 준비라는 과정은 수능 시험 범위를 공부할 수 있게 필요한 개념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만 이 도구를 수집하는 과정이니까 막 깊이 너무 어려운 문제까지가 아니라 고1 내용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이 개념서를 꼼꼼히 읽고 정독하고 이해하는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기본 문제 정도는 풀어보셔도 좋겠네요. 제가 특별히 더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별표를 쳐두었습니다. 역시나 복소수 부분은 안 봐도 되고요. 이 초록색 별표는 나형 학생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하입니다. 역시나 별표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과서로도 충분하고요. 이 개념서에 있는 기본 문제 정도만 풀어보시면 되고요. 50일 수학은 권당 10일 이내, 수학 상하는 권당 2주 이내로 충분히 끝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히 도구 준비하시고요. 혹시나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요, 제 블로그에 기분 전환이라고 해서 기출 분석으로 전환하라 라고 해서 고1 내용까지의 문제를 정리해 놓은 프린트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공부해 보셔도 좋은데 필수는 아닙니다. 시간이 남는 친구들은 추가적으로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수능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 공부를 하실 겁니다. 이 수능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 공부는 역시 개념서와 수능 특강 연계 교재로 볼 겁니다. 자, 이 기간은 수능 기본 개념을 공부하는 과정이고 각 단원의 개념 사용이 익숙해지는 과정이기에 역시나 너무 어려운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자로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고요. 가형은 수학 1, 2, 확통 미적분, 나형은 수학 1, 2, 확률과 통계 공부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가형 수능 시험 범위에는 수학 2가 없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수학2 교재가 이 미적분을 공부하기 위한 도구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다음에는 수학2 안 볼 거니까 이 기간에는요, 정말 별표 쳐드릴게요. 필히 수학2 공부하시고 미적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정독이 중요하고요. 공식이 요약되어 있는 부분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정독해서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개념서나 기본서 수준의 문제를 풀어보다가 막히면요, 답지를 보기보다는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개념 부분을 읽어보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한 뒤에 이제 연계 교재 수능 특강을 풀어보시면 좋고요. 추가적으로 시간이 남는다면
이런 시중에 파는 기본서들 풀어보시면 좋고요. 이건 예시입니다. 절대 두꺼울 필요도 없고 너무 어려운 문제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 개념 공부 기간에는 위에 개념서로 개념을 숙달하는 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칠 거고요.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부터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까지는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기간입니다. 즉 기출문제 공부 및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로 같이 공부하실 거고요. 6월 모의고사를 보시면 내가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안 풀리거나 부족한 단원이 있을 거예요. 이런 단원을 추가로 공부하시면 좋고요. 앞선 개념 공부를 열심히 제대로 했으면 6월 모의고사는 60점 이상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뜬히 받으셨다면 너무 다행이고 아니었다면 부족한 개념 꼭 다시 공부해보시면 좋고요. 기출문제는 보통의 기출문제집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출문제집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순서를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기출문제 수학원 미적분 확률과 통계 또는 나영은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2, 3점을 먼저 푸시고 이게 잘 풀린다 하면은 일반 4점 문제 전단원을 거쳐 푸시고 이게 잘 된다 하시면은 킬러 4점 문제를 전단원에 걸쳐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EBS 수능 완성 교재랑 부족한 개념 복습은 언제 하면 좋으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풀어봤을 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시면 4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는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병행하셔서 실력을 키우시면 되고요. 킬러를 제외한 1번 4점까지 너무 잘 풀렸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과정을 빠르게 공부하신 후에 킬러 4점을 공부하시면서 곁들여서 수능 완성 또는 부족한 개념 복습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서는 이제 9월 모의고사를 치시게 될 것이고 9월 모의고사 이후에 그리고 10월까지는 숙달을 하는 과정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내용들을 숙달하는 과정이고요. 이 기간에는 수준별 엔제 그리고 기출문제를 반복하셔야 되고 연계교재를 복습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남는다면 실전 모의고사 추가로 풀어보시고 이 과정들의 방향성은 약점 보완이 돼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준별 엔제라는 건요, 3등급 학생이 1등급 학생들이 푸는 엔제를 풀면요 너무 어려워서 공부하기도 지치고 영양가가 별로 없습니다. 즉 본인 수준에 맞춰서 엔제를 공부하시고 그 단계에 완벽해지시면 그 다음 등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별 엔제로 준비하시고 기출문제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하되 풀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설명할 수 있게 여기서 어떤 개념이 쓰여야 되고 어떤 이유에서 내가 이 공식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반복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계교재,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복습하시되 모든 문제 다 푸실 필요 없고요. 어려웠던 문제나 자기가 못 푼 문제 또는 풀어보면서 좋았던 문제들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 결과가 약점 보완이라 했잖아요. 이런 공부들을 하시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계속 개념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시고 또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 더 풀어보시고 하시면서 계속 부족한 부분을 채워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입니다. 10월부터 마지막 수능 날까지인데요. 이 기간에는 실전 모의고사와 기출 연계교재 반복하시고 약점 보완하시면서 이 과정들의 결과가 오답노트와 마인드 컨트롤로 이어지셔야 됩니다. 즉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30문제를 100분 안에 풀면서 최선의 점수를 얻는 연습,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기출문제와 EBS 연계교재 반복, 그 다음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약점 보완을 하시면서 오답노트, 즉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틀리는구나 확인하시고 틀렸던 문제를 보시면서 내가 여기선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라는 걸 파악하신 뒤에 마인드 컨트롤, 즉 시험장에서 내가 이 오답노트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이용해서 내가 이런 문제는 잘 틀리니까 조심해야겠다, 이런 제시문이 나오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놓치지 않고 해봐야겠다 라는 계속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면 좋고요. 생각보다 수능 시험장에서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수능 시험장에서 생길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만 하고 그 과정들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 잘 준비하셨다면요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게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한 거다 보니까 완전 중등 고1 개념부터 숙달까지 그리고 여러 번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다 해내려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물론 짧지 않은 기간이죠. 긴 기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해도 뭐 두세 번의 반복이 가능하죠. 하지만 분명 최선을 다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분명히 1년 전보다 이 1년 후가 훨씬 더 멋있어진 본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꼭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정보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